2025년 4월 16일 블루베리 마이스터 대학의 교육과정 일환으로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노랑 블루베리 농장 견학했어요. 블루베리 연합회 사무국장을 맡으셨던 하기동 대표가 운영하고 있고요. 약 7년 전 부모님이 계신 서천으로 귀농하셨대요. 초기 자본을 많이 들이지 않고 서서히 농장을 늘려나가는 것을 실행 중이신 듯 하고요. 실제로 식재 묘목을 거의 삽목하셨더라고요. 남부종 분재배로 시작하셨고 지금은 가두리 재배와 더불어 스마트팜 운영까지 확장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제 소개부터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노랑 블루베리 대표 하기동입니다. 이제 농사 지은 지는 한 7년 정도, 올해로 이제 7년 정도 돼가고 있고요. 저보다 농사를 오래 지신 분들도 많으시고, 이제 하실 거예요. 제가 학교 같이 다닐 때도,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보다 이제 많이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많으신데, 또 이렇게 또 저희 농장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저희 농장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원래 농사 짓던 사람이 아니에요. 제 전공은 정보통신공학이고, 대학원에서는 정보 컴퓨터, 교육학을 배웠어요. 그래서, 아이들 컴퓨터 가르쳐주고, 뭐 이런 것들이 제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농업을 이제 7년 전에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기반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저쪽에다가, 한 500평 정도 이제 땅을, 이제 경매 받으신 땅, 거기 뒤에다가 이제 뭐를 할까 고민을 하시길래 그냥 제가 블루베리를 다 심었고 농장을 조성하게 됐고요. 농장을 조성할 때 가장 임대농을 할 때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이제 내가 얼마만큼 여기서 농업을 할 수 있는가를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우선 계약은 10년씩 했는데요. 10년 가지고도 모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여기서 이제 1단계는 집 뒤에 농장 조성, 2단계는 제가 이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그런 크기의 농장, 그래서 이제 3단계로 이제 땅을 이제 구입을 해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그쪽에는 지금 하우스는 지금 한 1,400평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 땅은 전부 노지나 이제 이제 환경을 좀 조성하는 그런 농업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돌이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처음에 시작할 때 저 뒤에 있는 부직포합은 백재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백재배를 하다 보니까 백재배에서 이제 계산상으로는 전부 다 2kg를 생각을 하고 이제 나무를 키우시는데 생각보다 2kg를 따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그 2kg를 땄을 때 그 열매가 품질이 내가 원하는 품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해보니까 주당 한 1.5kg 정도 되게 제가 전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관우 마이스터가 제가 전지하기 전에 와서 보셨는데 나무 보고 이 나무에서 몇 킬로 따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한 2kg, 1.5kg에서 2kg 따요 이렇게 이야기 드렸더니 그냥 본인이 보시기에 한 4kg에서 5kg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수세는 엄청 키워놓고 꽃눈도 잘 나왔는데 이제 제가 원하는 거는 좀 고품질 그 열매를 원하다 보니까 전지를 좀 많이 해서 이제 키로수는 그 정도 되고 그 정도를 하면 제가 작년에 경매장에 일부러 좀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작년 생산량이 한 반 정도를 전부 다 경매장에 보냈는데 평균 단가는 큰 거 작은 거 다 해서 나오는 시기는 6월 초에서 6월 한 셋째 주 정도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평균 단가는 24,800원. 이쪽 거는 중간에 스타 가다가 뉴안오버, 그 다음에 스프링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줄은 좀 이것저것 섞여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농장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그 기반이 없다 보니까 여기 있는 나무들, 여기 심어져 있는 나무는 한 1,000주 정도 돼요. 그래서 뒤에 심을 때 한 200주, 300주 정도를 그때 묘목을 구입하고 그 묘목들로 삽목을 해서 여기 있는 나무는 제가 전부 직접 삽목을 해서 심은 나무들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가돌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수분이랑 양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농장들을 많이 가봤을 때
비료 때문에 나무들이 생육조화를 잇는 경우가 많아서 비료를 가능하면 9월달쯤에 끊을 때까지 비료 소비를 좀 얘가 할 수 있도록 잘 맞춰주자는 게 제 키포인트고, 두 번째는 수분이 지금 좀 건조한 상태예요. 엊그저께 비가 왔는데 비가 오면은 사실은 저 안으로 물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하우스니까. 근데 물이 들어가요. 밑에 쪽에 물이 쭉 깔리고 지금 보시면 중간중간에 물이 살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좀 고려를 해서 물 관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상은 오늘이 물 주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물 주면서 지금 들어갈 거는 해조 액기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수정이 거의 마감이 되고 있어서 이제 세포 분열을 좀 촉진시켜주려고 해조 액기를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비료를 찍어보셨을 때 거의 안 나왔는데, 실은 여기에 비료가 지금 5kg가 들어갔어요. 제가 2.5kg씩 나눠서 일주일 정도 2.5kg 들어가고 일주일 정도 물 줄 때 2.5kg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아까 재볼 때 거의 안 나오는 건 아마 수치대로 아마 대부분 흡수가 되는 걸로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거는 토양이 아니잖아요. 양액을 넣잖아요. 그 순간부터 급격히 없어져요. 한 시간만 지나도 거의 다 먹어요. 왜? 거의가 90% 이상이 물 따라 올라간단 말이에요, 양분은. 물을 계속 오전에 많이 하잖아요. 흡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다 아무리 많이 500을 줬다 하더라도 오후에는 안 나옵니다. 오후에는. 뭐 참고하세요. 제했다는데 왜 안 나오냐 이렇게 하지 말고 흡수가 뭐라고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증산이 되잖아요, 그죠? 증산된 만큼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건 CEC가 뭐 여러분들 뭐 40, 80 뭐 있다 그러는데 그 CEC가 아닙니다. 양형, 저형형은 토양하고 배지하고 차이가 CEC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죠? 근데 피트모스 하면 책에 찾아보면 다 CEC가 80, 40이라 그러죠? 그렇게 되면 뭐냐? 전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화가. 피트모스에 전화가 있어가지고 약물을 홀딩하고 있다 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기능을 못합니다. 토양은 비료 줬다가 한 달 있다, 두 달 있다 주잖아요. 왜? 홀딩한단 말입니다. 그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토양은. 그 차이가 배지하고 이 차이야. 얘는 블루베리 심을 때 두 달에 하고, 만약 한 달에 한 번 비료 준다면 얘는 그 가두리를 배우시면은 이제 조금 그거를 하실 거예요. 뭐라 그래야지? 그때 고려를 많이 하실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이제 처음 이제 하다 보니까 하우스를 지으시고 이제 계속 사용하시다 보면 흙이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이런 형태가 돼요. 왜냐하면 바깥쪽은 로타리를 못 치고 중간 쪽은 로타리를 계속 치니까 이렇게 돼요. 흙이 대부분 하우스가. 그래서 바깥쪽에서 물이 들어오면 중간으로 모이는 형태가 되는데, 가두리를 혹시나 만드시게 되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수평을 잡으신 다음에 가두리 내에서도 약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이렇게 그러면은 물이 바깥쪽으로 빠지는 데 좀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까지는 이제 배우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재배하면서 관리를 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지금 저 가두리에 요만큼 25cm 정도 뿌리가 잠겼어요. 그래서 보통 제 경험으로는 한 3일 정도 뿌리가 물에 잠겨 있으면 블루베리가 죽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별 다른 특징은 없어요. 죽지는 않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질소 비료를 기준으로 해서 주당 17g으로 이제 작년에 운영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나무가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올해는 지금 11g 정도로 대신에 이제 나눠주는 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눠서 이제 관리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 안에 규격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 여기 지금 하우스가 7m예요. 그 다음에 가두리는 1m, 그 다음에 공간이 남는 거에 하나, 둘, 세 개, 네 개. 4개가 남는데 1m씩 뛸 수 있거든요. 1m씩 뛰면은 이제 작업 공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중간은 120, 저 사이드 쪽은 80으로 뛰었어요. 그래서 80으로 뛰고 대신에 그 양쪽은 직립형 수영을 가질 수 있는 레드브락으로 식재를 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따서 들어가더라도 어느 정도 계량형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택했고요.
네, 품종의 특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이거는 아마 제 개인적인 견해가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품종에 대해서 나와 있는 특징들은 전부 다 아실 텐데 제가 여러 농장을 가보면서 느끼는 거는 품종 때문에 농장이 망하지는 않는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 정말 막 손만 대면 막 쏟아지는 그 품종 가지고도 돈을 버시는 농장은 돈을 벌고 있어요. 네. 어떻게 재배하는지, 그다음에 이 품종의 단점을 어떻게 보완을 할 건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느끼는 건 저희 농장에는 한 1,500조 지금 나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반이 매도우락이에요. 매도우락 하면은 이제 저희 그 뭐야 맛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맹맹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맛이 맹맹하기는 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완을 하실 건지 좀 보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그래서 매도우락은 약간 맹맹하지만 약간 단단하고 그 뒤쪽에 익은 거 확인하기가 좀 쉬워가지고 수확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세요. 그거 이제 따로 들어가면은 뭐 유한하거나 이런 것처럼 뒷꼭지가 찢어진다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으니까 그냥 확인하고 막 따시니까 빨리빨리 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점이고 그다음에 유한호거 같은 경우는 맛이 좋고 그다음에 뒤쪽이 좀 무르다는 이야기가 많죠. 그거는 이제 그 저희 따주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부탁을 좀 드려요. 좀 생각을 해서 따달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스타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심으시잖아요 요즘. 그래서 남부종이지만 예전 품종이라서 많이 안 심으시는데 나오는 이야기들은 대거에서 뒤로 갈수록 알이 작아진다. 나무가 나이가 들수록 큰 나무는 큰 과실이 적어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반적인 단점을 보완을 어떻게 할 건지 나무를 좀 젊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축지 갱신을 좀 빨리빨리 해주시는 게 좋고 늙은 가지에서는 열매를 안 닿으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품종이 가지고 있는 장점보다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에 대한 재배 방식을 좀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프링아이 같은 경우는 키우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그렇죠. 스프링아이 어떠셨어요? 나기도 힘들고요. 너무 키가 길고요. 그리고 약간 부르고요. 맛만 있어요. 네. 제가 따본 스프링아이는 어땠냐면 우선 멘탈이 강해겠구나. 한번 소딱 되면은 후두두둑 떨어지는 애들 있어요. 그건 못 느끼게 들고요. 그걸 많이 다시면 그러거든요. 이게 이렇게 딱 이렇게 얘는 뒤에 나오는 게 길지가 않아서 열매가 이렇게 딱 그냥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서로 밀어내서 만약에 꽃눈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 서로 밀어내다가 하나 약한 애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밀려면은 얘는 계속 커지고 얘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익었다고 생각하지만 익은 게 아니라 떨어져서 이제 노화가 오거든요. 그럼 열매가 크기는 많이 커지진 않고 이렇게 쭉쭉쭉 되면서 얘가 물러요. 얘보다도 얘가 더 물러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그 꽂는 사이를 많이 이렇게 띄워주시는 방법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몇 개가 있기 시작하면 바로바로 걔네는 빨리빨리 섞어줘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부탁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 판단이 안 되니까. 그런 거에 이제 주인이 막 섞어내고 나면 약간 헐거워지면 조금 괜찮긴 하거든요. 색깔이 별로 안 나죠. 네, 맞아요. 그리고 과분이 아예 없고 맛이 진해요. 그래서 제가 스프링아이에서 이제 키포인트를 잡고 있는 건 열매가 크고 이제 맛이 진하기 때문에 얘를 냉동을 했을 때는 괜찮거든요. 알이 크게 나오니까 18mm나 20mm짜리를 냉동을 해서 팔면은 이거는 괜찮겠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제가 키우고 있는 열매들이나 나무들에 대해서 장단점을 설명을 해드리고 요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극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아마 본인 키우시는 농장들에서 대부분 나무들이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수확량은 한 3, 4톤? 좀 작다. 4톤 정도까지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무 집게 500톤. 2.5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별로 안 좋아하세요. 매도그럭이 수확량이 없다고. 유한옥을 좋아하시죠. 그 농장에서 CCTV 설치하거나 공유기 설치하는데 좀 많이 애로점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저걸 설치했는데 제 쭉이 보이는 파란 집이 언덕에 있는 파란 집이
제가 월세 얻은 집이거든요. 저기까지 신호가 가요. 그래서 그냥 하나 달아놓으면은 농장 안에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저희 기수분들한테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레빗은 지금 작년에 저희 기수에서 거기를 갔었어요. 그거 어디지? 작년에 그 남해 출장소에 가서 가져왔던 거를 지금 삽목을 해서 키우고는 있는데 레빗을 뭐 심지는 않았어요. 이 왼쪽 오른쪽 보시면 지금 제가 얘는 뉴하노버예요. 중간 거는 뉴하노버, 그 다음에 양쪽 거는 매도우락인데요. 열매 개수가 많죠? 많지 않으신가요? 올해 좀 더 많이 달았어요. 첫 해에는 20mm, 22mm가 80% 이상, 90% 이상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둘째 해에는 그거보다 조금 적게 나왔어요. 근데 언제부터 내려서 많이 하우스 온도 관리는 지금 3월 20일부터 관리 시작했고요. 네. 매도락이 빠르더라고요. 네, 매도우락이 꼽히는 거는 빨라요. 그래서 냉해에 좀 취약하고요. 3월 20일. 온도 관리는 3월 20일부터 시작했어요. 원래는 3월에 2월 20일. 2월 20일. 맞아요. 2월 20일. 네, 2월 20일. 원래는 목표는 2월 초, 2월 1일 정도부터 관리를 해서 5월 중순에 수확하는 게 목표긴 한데요. 지금 이 일종 하우스에 좀 그 정도까지 하기가 쉽지는 않고 올해 특히 겨울 내내 따뜻하다가 겨울 막판에 추웠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안전하게 뒤쪽으로 온도 조절하는 시기를 늦췄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5월 20일 날 첫 수확했고요. 네, 올해 비슷하거나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난방을 좀 하셨어요? 난방이라기보다는 일중하우스에서는 난방은 안 돼요. 네, 그냥 온도를 최대한 너무 해있지 않을 정도까지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완적인 거고, 지금 여기 기름값은 3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올해. 이거 아니 유하는 거 맞아요? 네? 관리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일로 나온 거 제가 다 자른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는 나무가 이만큼 되고, 옆으로도 이만했는데, 제가 다 잘랐어요. 절단 전지는 몇월 달에 한 거예요? 절단 전종은 안 해요. 네. 안 하고, 절단 전종 안 하고 그냥 겨울 전종을. 그러면 결과지를 네.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걸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지 있는 상태에서 좋게 맞췄어요. 위로 올라온 거 다 잘랐어요. 그렇군. 지금 바크 밑에 솔잎을 까셨는데 솔잎을 깐 목적이 있어요? 솔잎을 깐 목적은 아니고 그 밑에는 그 피트모스랑 콜라이트가 들어있는 배지가 있고요. 그 위에 작년에는 그러니까 작년 겨울에는 그 솔잎을 갖다가 멀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지금 바크로 멀칭을 한 그 차이로. 맨 바닥에 이제 흙 위에는 네. 피트모스 콜라이트. 콜라이트. 콜라이트를 몇 프로 정도 섞어서 8대2. 8대2 정도로 하시고 위에 위에는 이제 멀칭 하신 게 솔잎 덮고 지금 바크 덮으신 거네. 네, 맞아요. 저 나프탈렌 같은 거 뭐예요? 나프탈렌은 하늘소 응? 하늘소 응.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속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대충. 그냥 사는 거예요? 네, 나프탈렌이에요? 네, 나프탈렌이구나. 네. 하늘소 방지용이. 하늘도 상상하는 사람들이 알아요? 저는 피해는 없어요. 보시면 수경이 3년이라고 하셨나요? 20년도에 심었어요. 2020년도에 심은 거. 얘는 수종거리잖아요. 수종거리 아니라. 왜냐면 우리가 지금 많이 매도우락하고 유한우라고 어떤 수확 양의 차이가 한 배 정도 나요. 외도락보다 유아버가 수확량이 훨씬 많은데요. 문제는 지금 여기는 유한오버가 좋지 않아요.
노지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유한 후보가 수용이 이렇다 보니까 많이 잘라내야 돼요. 옆쪽으로. 네. 네, 안 그래도 그걸 생각을 하고 제가 중간에다가 유한 후보를 놓고 120cm를 띈 건데도 불구하고 많이 늘어져서 많이 쳐내야 돼요. 그래서 수확량이 이렇게 노지처럼 막 엄청 차이 나고 그러지 마요. 3년째 맞아요. 많이 심기에는 저게 나 1m. 진딧물이랑 총채 이런 거 안 보이는데 동계방제 하신 거예요? 동계방제는 안 했어요. 동계방제를 원래는 동계방제 하면은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유황합제 아니면은 유기유제 아니면 그다음에 고로도액. 제비종인지 동계방제 세 가지인데 그 세 개 중에서 선택을 보통 유황합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모기싹이나 이런 거 하시는데 강압성이 없으면 못했어요. 강도가 낮을 수가 없죠. 바빠서 못한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별 특별하게 할 필요 없어서 안 하신 거예요? 매도보다 다른 거 먹으려고 바쁜 것도 있고 근데 지금 안 하고서 좀 하려고. 근데 일단 없어요 지금 진딧물도 없고. 이제 진지가 이게 속을 새기던데. 방제는 한 번 했어요. 언제 했어요? 지금 저 노지에 있는 저 상태. 네, 아, 저 때? 네, 저 때 한 번. 그 다음에 지금 수정 끝나면은 한 번 할 거예요. 아, 수정 끝나고 또 뭐 스낵하실 거예요? 그냥 종합약을 줄 거예요. 종합적으로. 아니, 종합 어떤 거요? 저기 기피제? 아니, 기피제 아니에요. 저는 GEP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여기는 적극적으로 농약을 쓰고 있어요. 음, 그래서 농약 이름을 말씀드려도 되는데 이제 농약학 할 때 아마 배우실 텐데 보통 농약이 보면은 한 가지 안에 여러 가지 되는 농약이 있고 네. 그다음에 어떤 거는 한 두세 가지 이렇게만 잡히는 농약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약간 특별하게 보이는 게 없으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약을 범용성 있는 걸 좀 집어넣어요. 아, 알려줘요. 범용성 있는 거. 쓰시는 거. 그냥 편하게 쓰는 거는 에이팜. 에이팜? 네, 에이팜이 제일 많이 쓰시고. 아, 이거 여기 날카로워서 일하시는 거 맞아요. 일하시는 분 다치는 게 가장 큰 사고. 예. 작년 뜨거운 가을 때문에 올해 느끼는 그 재배상의 애로점이 있으실까요? 재배상의 예로보다 네. 약간 신기한 거를 발견하는 어떤 거요? 제가 여기 식재를 하고 나무가 이제 커지면서 하우스여서 이제 여기 천장을 만들었지만 온도가 많이 올라가요. 한 30도 후반에서 40도 초반까지 올라가고 이걸 다 열어요. 네. 5월 이제 수학 막 시작하고 하면은 여기 이제 다 개방돼요. 밤낮 전부. 네. 그렇긴 한데 온도가 올라가는데 첫 해에는 나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온도가 더 올라갔는데도 나무들이 뭐라 그래야 돼? 약간 적응하는 그런 현상처럼 신기하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나무들이 조금 더 그 자리에 적응을 좀 해가시고 해가는지 그것도 좀 신경을 좀 쓰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농장을 만든 순서가 집 뒤에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지금 다른 쪽이 네. 세 군데잖아요. 근데 집 뒤는 약간 이렇게 산이 이렇게 약간 안고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나무가 잘 자라긴 했는데 묘목을 세 군데에다가 지금 놓고 보면 제일 빨리 자라는데 지금 새로 한 농장이 제일 빨리 자라요. 그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로 빨리 자라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거기가 빨리 자라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일조량이랑 온도 때문에 그럼 집 뒤가 온도가 높아요? 낮아요. 더 낮아요? 더 낮은데 더 잘 자란다는 말씀이세요? 덜 자라요. 아, 덜 자란다고 하신 거군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 이거는 지금 무인방제 시설이에요. 무인방제인데 이게 저기 모터가 달려있어서 약을 타서 저기서 틀면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뿌려주는데 네. 좋아요? 저는 거의 안 써요? 최대한 약 안 주고 농사 지려고 하는 방법에 매달을 쓸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60g이잖아요. 시범 사업으로 나와가지고 네. 저희 50개라면은 작목관에서 했는데 계산상 문제는 이거는 거의 생소해요. 그런데 이거를 하시려면 그 작은 놈도 있고 저기 고성 아직 안 가셨죠? 네. 거기 가시면은 그 신틸라 하시는 그 하우스는 이렇게 딱
디귿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아, 저 끝에서부터 쭉 와요. 약을 뿌리면. 네, 세 줄이에요, 아, 세 줄. 신기하다. 그래서 쭉 와서 한번 그런 게 뿌리고 있어요? 딱 가요. 딱 어. 접어 놓는데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어, 괜찮아요. 꼭 로봇처럼 이렇게 디귿으로 해서 쫙 갔다 쫙 왔다 이렇게 하나 봐요? 딱 집처럼 이렇게 딱 돼 있어서 파이프가 이렇게 돼 있어서 노즐이 하나, 둘, 세 개 예, 있어서 예, 예. 이쪽도 세 개. 자동 세차하듯이. 네, 맞아요. 예, 예. 네. 아이고, 신기하다. 그런 게 그렇게 있구나. 하면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요거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 노지에는 밑에 쪽에서 쓰려고 제가 밑에다가 저렇게 해놓긴 했거든요. 예. 저렇게 해놔도 아, 저게, 아, 예. 네, 저렇게 해놔도 이제 효과는 많이 떨어져요. 예, 타이밍도 중요하고 언제 줄 건지. 예. 잘못해서 이제 해가 많이 나오거나 온도가 이제 높을 때는 저걸 사용하게 되면 바로 그냥 다 뜨니까요. 뜬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증발 빠르게. 아, 빠르게 네, 증발해서 이게 되게 약효가 없다? 안개근무처럼 곱게 나오니까 예. 이렇게 딱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뿌렸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아, 유지가 되는. 사람이나 맞겠네. 네, 벌레들이 맞아요. 안 맞고. 그래서 저는 아예 이거 뿌릴 때는 예. 다 문을 내리고 예, 예. 충분히 줬는데도 효과는 그렇습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어요. 네. 방제는 좀 타이밍 중에서 네. 약간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한 일주일 정도 빨리 주시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예. 제가 해보는 경험은 선제적으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딱 죽이게 한다, 뭐 이런 논리로? 네, 그러니까는 그 시기별로 나오는 벌레들이 이제 계속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게 신초 나올 때 신초를 가해하는 벌레, 아니면은 꽃잎이 터져 나올 때 꽃는 가해하는 대벌레 같이 생긴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는 그거 하기 직전, 그러니까 저 상태에서 한번 주고, 네, 미리. 크게서는 주당 네. 일주일에 7리터잖아요. 일주일에 7리터? 그런데. 좀 많이 필요할 때 네. 14리터까지 올라가긴 하는데 우선 그거는 예전에 이제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얘는 지금 더 근권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궁금해서 나는 지금 20으로 세팅해서 주거든요. 20리터도요? 주당? 일주일에요? 네. 그 이거를 이야기 드릴 좀 토양이 어떤 토양이냐에 따라서 수분지가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로 지금 주기는요, 주기? 월화수목금 조금씩 줘요? 아니면은 뭐 일주일에 2번? 예. 이틀 3일에 지금 이틀 3일에 한 번씩? 여름에는 매일 줄 거예요? 여름에는 거의 매일. 근데 여기 매일 줄 수도 없는 게 네. 보시면은 아까 박동원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물을 여기다가 이틀 제가 한 번 줄 때 한 6분에서 7분 주거든요. 길게 6분에서 주시면? 7분 주면 이게 물이 여기 밖까지 나와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된 상태에 저렇게 그래서 저게 우선은 다 말려야지 다음에 뜰 수 예, 있어요. 어쩔 수 없으면 주긴 하는데 그래서 그물 주는 거를 타이밍도 중요한데 본인 농장이 토양이 어떤지 얼마만큼 언제 마르는지 그것도 중요하시죠. 이번 방문 당시 블루베리들은 수정을 막 마친 단계였으므로 5월 20일경 수확하실 것 같네요. 뉴 하노바와 메도우락을 주재배 품종으로 가두리 하우스와 화분 재배 방식을 병행하며 운영되는 이 농장은 생산량보다는 품질에 무게를 둔 세심한 농사로 방향을 잡고 있었어요. 특히 하기동 대표님은 일중 비가리마우스는 환경적 위기에 취약한 구조라며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차별화 전략은 단순히 품종이나 비료가 아니라 블루베리의 생리적 상태를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라는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그 눈이 있어야만 요즘 같은 기후 변동성 시기에도 매 순간 주어진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여 지속 가능하고 수익성 높은 블루베리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